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동아리 퓨처 티처의 김서인입니다. 오늘은 세계 지리 중 기후 파트를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온대 기후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대 기후 문제가 세계 지리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인데 이거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그래프와 지도가 같이 주어졌을 땐 지도부터 보고 그래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가 나왔을 땐 무조건 적도, 북해기선, 남해기선을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온대 기후를 풀 때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후 파트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쫄지 않고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더 잘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가져왔는데 일단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기 밑에 사진들은 제가 오답 노트를 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요거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 맞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마더텅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틀린 건 요거 6번 문제 하나지만 다른 문제도 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한 권의 문제를 꼼꼼하게 여러 번 푸는 것이 사회 탐구를 푸는데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대 기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2학년 때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사용했던 단권화 노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온대 기후 아니면 모르는 단원에 대해서 단권화 노트를 만들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온대 기온은 일단 조건이 있어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고 연 강수량이 500mm가 넘어야 합니다. 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가 되었을 때 온대 기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외워둬야 나중에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가 온대 기후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 기후는 서한과 동안으로 나뉘는데 온대 서한은 30도에서 60도에 주로 분포를 하고 바다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여기 안에는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대 동안 기후에는 20도에서 40도에서 나타나고 대륙,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온난 수변 기후, 온대 겨울 건조 기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온대 서한기후의 서한해양성 기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CFB로 나타내고 조건은 고른 강수량, 조건에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가 안 되고 10도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 존재할 때 우리는 서한해양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런던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연중 고른 강수를 보이고 최나널 평균 기온이 22도를 넘지 않고 그리고 10도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 존재하죠. 그래서 런던은 서한해양성 기후이고 보통 런던이라고 하면 그냥 대표적인 서한해양성 국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생은 호남림이 분포를 하고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연교차가 작다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교차가 작기 때문에 하산계수가 작고 이때 내륙수은이 발달하는데 하산계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천 유량의 편차로 최소 우량을 1로 봤을 때 최대 우량인데 하산계수가 높을수록 내륙수은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하산계수가 매우 큰 편인데 여기 서한 해양성 기후에서는 하산계수가 작아서 내륙수은이 발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산지가 있는 편서풍 바람바지 사면에 주로 위치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서안, 네덜란드 서안, 칠레 남부 서안에 분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은 식량작물, 사료작물, 가축을 기르는 혼합 농업이 주를 이룹니다. 식량작물에는 밀, 보리가 있고 사료작물에는 귀리, 사탕, 수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낙농업 및 화훼농업, 대도시 근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낙농업 및 화훼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북해연안이 있어요. 그리고 겉옷하고 우산을 상비합니다. 이는 연중 고른 강수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우산을 지니고 다니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광욕도 자주 하고 벽난로도 있고 아까 여기 하산계수가 작다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내륙수은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서해양성 기후였고요. 그리고 다음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특이하게 여름이 건기라는 점입니다. 여름이 건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름철 최소 5월 강수량이 겨울철 최다 5월 강수량의 3분의 1 미만이 됐을 때 여름 건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위도 대륙 서안에 위도 30도에서 40도에 분포를 하고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답게 지중해 연안, 캘리포니아, 칠레 중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아프리카 남단에 있고 이게 이름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여기에만 있는 줄 아는데 캘리포니아, 칠레 중부,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아프리카 남단에도 위치를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의 발생 원인은 태양의 회귀입니다. 요거 되게 많이 나오는 선지 중 하나인데 여름에는 지중해성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로 강수량이 적고 겨울에는 편서풍과 한대 전선으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 강수량 편차가 여름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지중해성 기후 하나입니다. 그리고 식생은 경업수림이라는 입이 작고 두껍고 뿌리가 깊은 식생이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르크, 와인 뚜껑, 코르크나 올리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수목농업, 오렌지, 코르크, 올리브 등의 수목농업을 하고 겨울에는 식량작물을 재배합니다. 밀, 보리 같은. 그리고 이목이라는 걸 하는데 여름에는 산지의 초지에서 가축을 하고 겨울에는 저지대에서 가축을 합니다. 요게 이목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이 두껍고 작은 창문이 발달하고 가옥 간의 간격이 좁습니다. 매우 덥기 때문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세서 태양광이 발달하고 관광산업도 발달한다고 합니다. 요 말은 서해안해양성 사람들이 연중 고른 강수를 가져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해가 뜨는 날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휴가 같은 데는 해를 보고 싶어서 일부러 지중해성 기후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온대 기후의 분포입니다. 요건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대 동안 기후입니다. 온대 동안 기후는 십생은 호남림, 그리고 조엽수림이 나타납니다. 조엽수림은 상록 화렵수로 겨울 건조를 견디기 위해 코팅이 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온대 동안 기후는 대륙의 영향이 크고 연교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대 동안이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농업은 동부 및 동남아시아에서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온화하고 수분 지역이고 이런 데는 차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는 목화 재배, 기업적 농업, 기업적 목축업. 이때 여기 남미 팜파스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온난 수분 기후인데 온난 시분 기후는 말처럼 고른 강수 그리고 채나날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일 때 온난 수분 기후라고 합니다. 분포는 중국 남동부,
한반도, 남해안, 일본, 미국 남동부, 아프리카 동남부, 여기 팜파스. 그래서 특징은 유라시아 대륙 동안 온대기후는 여름 강수량도 많고 여름 강수 집중률도 많다. 여름 강수량과 여름 강수 집중률은 서로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얘네는 요거 둘 다 높다. 그리고 북미 남미의 온난 수변 기후는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걸 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이고 이거는 겨울 건기 CW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최소 겨울철 최소 5월 강수량이 여름철 최다 5월 강수량의 10분의 1 미만이 됐을 때 우리는 겨울 건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포는 인도 차이나반도 북부랑 인도 북부, 중국 남부, 남아프리카 중남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표적인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의 그래프입니다. 누가 봐도 여름이 훨씬 많고 겨울에 건기가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온대 기후 지역의 구분 및 특징은 서한해양성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기온의 연교차가 작고 연중 고륜 강수이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아열대 고압대로 고온 건조하고 겨울엔 편서풍의 영향으로 온난 수변하다. 온난 수변 기후는 연중 수변하고 여름 무덥고 강수 많고 건기가 뚜렷하지 않다.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여름이 고온 다습하고 겨울이 한랭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강수의 계절차가 크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 기후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2022년에 시행한 2023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오답률이 52%였어요. 꽤 어려운 축에 속한 문제였고 이걸 풀어주는 이유는 오늘 배운 걸로도 온대 기후를 잘 풀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풀어봅시다. 일단 아까 표와 그래프 그리고 지도가 나오면 뭐부터 보라고 했죠? 지도부터 보라고 했죠. 이 문제는 조금 친절한 편인데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을 이미 다 그려놨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려져 있지 않아도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적도는 이 지도 내에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적도긴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간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해기선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지나고 UAE 지나고 가서 대만을 관통한다. 이렇게 외워두면 그릴 수 있고 남해기선 여기 마다가스카르라는 국가거든요. 여기 지나서 호주를 관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려놓고 시작을 한다면 적도와 여기 적도죠.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 사이의 기후는 보통 다 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대와 냉대 사이를 그냥 모두 다 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딱 들어갔을 때 그럼 여기는 일단 열대겠구나. 그러고 나머지 세 지역은 온대겠죠? 온대까지 써줄게요. 여기 열대는 여기 열대기후 문제 많이 푼 친구들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다윈이라는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남반구 사바나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거 여기 지중해 아시죠?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니까 온대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겠죠. 그리고 여기 바다고 온대 서안이니까 온대 서안해양성이다.
그리고 요게 하나가 남았는데 요긴 아까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여기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서 지중해만 있지 않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남단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기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실제로 여기 위도가 한 35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도상으로도 지중해성 기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로 넘어가면 각각 1월과 7월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이때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나시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로 풀어볼게요. 먼저 가시기를 1월로 먼저 나옵시다. 1월과 7월, 7월과 1월부터 갈게요. 얘를 내가 1월하고 7월으로 놨어요. 그럼 얘가 7월에 평균 기온 차이 요렇게 각주 달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강수량 차이는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서 내 지역 강수량의 합을 뺀 거니까 만약에 이게 양수의 값이 나온다면 해당 지역이 강수가 많다. 그리고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 평균 기온에서 내 지역 평균 기온의 합을 뺀 거니까 이게 양수가 나오면 또 해당 지역의 기온이 높다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양수가 나오는 곳은 어디겠어요? 북반구예요. 이걸 보고 여기로 갔는데 12.6도, 5.9도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더 더운 거죠. 그래서 온대 서한해양성 기후, 심지어 얘가 고위도에 있다 보니까 얘는 지중해성 기후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걸 확정을 짓고 강수량으로 넘어가니까 1월 달에 온대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보다 강수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틀렸으니까 바로 지우고 다음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얘가 답이겠죠? 그럼 얘가 7월이고 얘가 1월이다 라는 확정을 지으면 얘랑 얘는 남반구에 위치하거나 를 알 수 있고 얘랑 얘는 북반구에 위치한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정을 지어놓으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남반구에서 12.6도를 할 수 있는 건 온대보다는 열대에 가깝겠죠. 그래서 얘가 B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D다. 그리고 북반구의 7월은 여름이니까 여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요거죠. 북반구 요거랑 요거 중에서 여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지중해성 기후겠죠. 요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이제 선지로 가봅시다. B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18도 이상이다. 요거는 열대기후 설명이죠.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는 A. 온대 서한해양성 기후보다 B. 열대 다인의 남반구 사바나가 크다? 그렇죠. 당연하죠. 보통 기온의 연교차는 온대가 열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가시기 7월이죠. 7월의 나체 길이는 D가 A보다 길다였는데 7월에서 D는 남반구니까 겨울입니다. 7월에서 북반구는 여름이기 때문에 낮 길이는 여름이 더 길어서 디귿은 틀린 선지고 나시기의 강수량은 A, B, C, D 중 B가 가장 많다. 나시기는 1월이죠. 이때 1월 달에 남반구만 여름이기 때문에 B가 가장 많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 문제가 세계지를 1년 넘게 공부한 수험생들이
52%나 틀린 문제라는 걸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고 이 정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